네, 권칠승입니다.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첫 해에 신고 수입이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이게 실수입입니까? 아니면 세전 수입입니까? 세전도 아니고 비용도 제하지 않은 수입입니다. 그러면은 실수입은 얼마쯤 됐습니까? 기기 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 세후가 한 7억 정도 저는 실제 수입이 한 7억 정도 되시나요? 그러면은 방배동 집을 살 때 예. 최소 한 16, 7억 정도가 비는데요. 그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? 돈이 없어서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. 아니, 그 집을 전세금은- 바로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줬습니다. 그 전세를 전세 보증금을 주셨다고요? 받아서 충당했습니다. 그게 얼마였었죠? 16억입니다. 16, 그걸로 다 대체를 하셨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부분 증빙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전세 계약한 거는 나와 있는 것으로 예, 찾아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최근에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는 과정이나 또 김기현 전 대표께서 대표가 되는 과정, 또 내려가는 과정,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등판하는 과정,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혹시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의 눈길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런 국민적 의심을 확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지난달 22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 저는 뭐 그 내용은 다 알지 못합니다. 아니, 다 알지 못하는 거 한마디만 보면 되는데요. 언론에 뉴스를- 보도된 정도 압니다. 그러니까 보도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. 예,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. 그거 알고 계시죠?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, 선거 관여 금지, 이거 위반이다. 이런 의견이 많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내용을 안 보셨습니까? 청문회 후보자가 뭐 그까지 예전에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예전에 네. 예 그때 수사를 지휘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? 제가 좀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재 비대위원장께서 그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셨던 분입니다.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엄정하게 수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수사를 받게 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예. 그 다음에 지난달 22일 날 민주당 가짜뉴스를 놔두지 않겠다.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임 장관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당발 가짜뉴스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럼 그거는 그대로 놔두겠다.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뭔가 사실 확인이 좀 덜 된 부분만 뒤지겠다는 뜻인가.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 의혹이 좀 들었는데 작년 9월에 보면요. 검찰에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어요. 그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김만배 녹취록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, MBC, JTBC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. 그 이후에 회사와 그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어요. 근데 작년 9월 25일 날 방심위에서 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KBS, JTBC, YTN한테 과징금을 때렸어요. 방심위에서 과징금은 최고 수준의 그 벌칙이거든요. 그런데 올해 1월 15일 날 그 김건희 여사와
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는 검찰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? 그때 왜 기소 안 했나?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거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맞습니까? 잘 죄송합니다. 모르시겠어요?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.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이 아니면 이 가짜 뉴스죠.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되는 거죠.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? 제가 보여드릴게요. 22년 12월 30일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한 소리입니다. 22년 12월 30일 날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? 바로 자기잖아요. 한동훈 지금 현 비대위원장 본인이잖아요. 본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겁니다. 명백한 가짜 뉴스 맞죠?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평가를 하기에는 평가가 아닙니다. 이거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죠. 본인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? 그때 왜 기소 안 했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. 이거 언론 찾으면 다 나옵니다. 근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어요.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인가요? 아무리 전 정권 탓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인용 보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압수수색하고 고소고발하고 다 수사했잖아요.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만든 장본인이라면 생산자라면 더욱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. 좀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? 그 동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자격이 없으시고.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하고 알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상태는 사실이면 엄정하게 수사하셔야 됩니다. 더욱더 가혹하게. 자, 정리.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. 아직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리면 컴퓨터 몇 번을 치면 다 나옵니다. 자, 정리하시죠. 확인해 보시고 제주시죠.